자,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결론만 말하면은 비중 관리가 안 된다. 내가 이제 뭐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주식에 소액으로 막 분산을 해 놓으면은 소액으로 들어가서 좀 개별적인 주식에 들어가 있는 그 자금 자체는 부담이 별로 안 되지만, 그 주식이 뭐 잘 안 돼서 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던가 뭐 핸들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른 주식들의 돈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 주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가 안 된다. 하고 싶어도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화점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를 한 건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좀 심리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 좀 현실적인 얘기라면, 이번에는 좀 심리적인 이유로 백화점 매매를 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시작 단계부터, 그리고 하는 과정 내내 주식을 많이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식 수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주식 수를 늘려서 나의 주식을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 수에 의존을 해서 주식을 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뭔가 출발선부터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잘못된 건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말하면 저도 과거에 주식을 거의 100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뭐 고생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나는 주식이 별로 없는데 너는 주식이 많으니까 너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주식이란 거는 사실 이렇게 경험을 쭉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좀 알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더 가다듬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좀 합리적인 방향을 좀 찾아가는 과정, 스스로 좀 내 주식하는 행위에 대한 고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몇 년 동안 별다른 고민 없이, 고찰 없이 그렇게 해오던 대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주식수를 막 늘려가면서 내가 잘하고 있겠거니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한 번쯤 귀 기울여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식을 여러 개를 가져간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몇 개 안 되는 주식에 집중해서 투자할 때보다 그 종목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의 정말 확실한 주식이 하나 있다면, 이건 약간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의 주식이 너무나도 완벽하다, 투자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대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 넣어서 이 주식에다가 내 미래를 베팅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미래를 내가 읽는 그런 예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 하나의 주식에다 그렇게 몰빵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이런 정도의 상식적인 경고등이 머릿속에 켜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 하나에 할 게 아니라 좀 나눠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책을 읽어도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분산 투자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 종목을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은 뭐 이것도 좀 좋아 보이고 저것도 해볼만해 보이고, 야, 이것도 괜찮네, 뭐 하다못해 섹터로만 나눠도 미래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자,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손에 꼽아도 2차전지, 바이오, 뭐 친환경, 그리고 소재,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렇게 섹터로만 따져도 한 손 아니면 두 손, 그러니까 5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 괜찮은 주식들을 막 추리다 보면은 뭐 20, 30개는 금방 나와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왠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막 잘 나가는 그런 주식들까지 막 추리면은 100개 정도는 기본으로 그냥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개별적인 주식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잘 고른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종목을 고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을 골랐으면 내가 고른 종목을 뭐 분할 매수를 하든, 뭐 안 돼서 리밸런싱을 하든, 아니면은 끝까지 홀딩을 해서 수익 극대화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수익 극대화 혹은 리스크 최소화,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할 그런 자신감도 되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뼈 때리는 거 있겠지만, 시작부터 주식을 대충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수를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충 하되 안전하게 해보자. 내가 선택한 주식을 뭐 수익을 내든 아니면 손실방어를 하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쭉 투자 생활을 이어가고 내 계좌는 차곡차곡 이렇게 불려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하나의 주식에 애초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 왜냐면 100개에다가 쫙 뿌려놓으면은 하루만 있으면은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급등을 하면서 막 10% 20% 막 먹게 되고, 팔면은 기분 좋게 수익 내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나머지 주식들이 막 내 맘대로 안 굴러가죠.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 흘러가다가 밑으로 점점 흘러내려가면서 내 평가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주식이 소위 말하는 깡통이 되는, 그냥 완전히 물려버리는, 콱 물려서 더 이상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돌이켜보면 간단해요. 주식 하나하나를 내가 원하는 흐름은 이거잖아요. 쫙 올라가는 거. 이 쫙 올라가는 흐름이 가지 않았을 때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수익이죠. 근데 그 능동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종목에다가 소액만 베팅을 하는 거예요. 소액을 베팅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안 하게 되고, 왜 이게 악순환의 고리죠. 처음부터 그냥 종목을 여러 개 가져갔다는 순간부터 나의 능동적인 의지는 별로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란 거를 최초의 종목을 고르기 전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을 공부한다라는 개념은 주식을 처음에 선택하기 전 단계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매도를 해서 끝내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정보도 얻어야 되고, 뭐 열심히 관찰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내가 주식을 오늘 해서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이 과정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주식이란 거를 처음에 딱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나한테는 최소 10년 동안 주식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굴레가 씌워지는 겁니다. 제가 최소 10년이라고 했어요. 20년, 30년,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아니던데, 주식을 해서 잠깐만 해서 돈 쫙 벌고서 주식 안 하는 사람 있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와서 그런 사람 있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변에 말하면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주식 하세요? 그러면은 아, 저 예전에 주식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주식으로 그때 했을 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돈 벌었었죠. 근데 왜 지금 안 하세요? 아니,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해요 라고 하는데, 그 이런저런 이유가 뭐냐면, 벌었다가 나중에 확 물려서 계좌가 깡통이 되거나, 계좌 잠식이라고 하죠. 계좌가 잠식이 돼서, 그래서 더 이상 뭐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물린 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이제 몇 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그 기다린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주식을 한 게 아니죠. 그냥 그건 주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된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계좌도 안 쳐다보거든요. 주식시장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주식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기가 막히게 자기 계좌가 풀려나면은 그때부터 또 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띄엄띄엄 하게 되는 거죠. 띄엄띄엄. 근데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주식이란 거는 내가 자기 의지든 아니든 간에 띄엄띄엄 하든 간에 쫙 오랜 기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본주의가 없어질 때까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라질 때까지 저는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되는 말이죠. 죽을 때까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주식으로 돈을 벌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능동적으로 돈을 벌려면은 능동적으로 종목 하나를 제대로 마무리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종목 하나를 제대로 마무리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처음 골라서부터 마지막 엑시트 할 때까지 내가 능동적으로 이 주식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기다가 소액만 넣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점점 더 많은 돈을, 비중을 점점 더 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개인의 실력이라는 게 있고 경험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 나 이거 확신 있어 그러면서 여기다 막 전재산 이렇게 하는 건 그것도 되게 잘못된 거지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이제 숙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종목으로 단계 올라간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시작 단계부터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요, 이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잖아요. 그럼 오르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욕심이 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못해도 10%, 뭐 한 20%, 30%, 한 2배 막 이런 정도까지 내줘야 의미 있는 수익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100종목에다가 내 돈 1억을 넣어놨으면 100만원짜리가 2배 오른다 해도 100만원 오르는 거거든요. 그 100만원은 내 1억의 1%예요. 1%. 2배까지 기다려서 버텨야 비로소 내가 1%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2배가 문제가 아니라 10% 정도 오르면은 그럼 0.1% 정도의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번 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굉장히 욕심이 커집니다. 근데 이 주식이란 게 욕심을 가지고, 이제 수익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욕심을 결코 채우기가 어려워요. 이 수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금액이든 아니면 목표한 수익률이든 아니면 목표한 정도든 목표한 기간이든 뭐든 간에 그 안에 내가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수익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되게 태만하게 되죠. 올라갈 때 그냥 이거는 뭐 다시 떨어져도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 또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되게 관대해집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큰 욕심을 바라보게 되고 내려갈 때는 또 그냥 관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은 떨어질 때 관대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마지막에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70%까지 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솔직히 내가 주식을 했는데 마이너스 70%가 가면 그건 망한 거예요. 그 주식 종목만은. 근데 내가 분산 투자를 해놨잖아요.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 종목이 마이너스 70%까지 가면은 그거를 그냥 아무 미련 없이 팔아서 넘길 수도 있게 되는 게 분산 투자의 장점이자 함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장점이기도 하죠. 조금밖에 안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에 잘라내도 70만원 밖에 손실이 아니잖아요. 1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근데 이 말인즉 주식을 그만큼 엄청나게 이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냥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손실이 큰 상황인데, 사실상 손실이 큰 상황이고 그거를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되게 빠르게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70%까지 갔을 때 포기냐? 그건 아니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안 되면은 그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인즉 떨어지는 순간부터 사실상 포기인 거예요. 손실에 관대해진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은 그냥 포기를 빨리 하게 된다라는 얘기랑 다름이 없어요. 주식을 대충 하게 된다라는 것에 다른 표현에 불과하죠. 여러 개의 종목에다가 주식을 나눠서 투자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주식을 대충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고, 그렇게 대충 하는 심리가 만들어낼 결과물은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업하는데 대충 한다, 공부하는데 대충 한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수능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수능 공부를 하는데 나는 근데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강의만 그냥 내 옆에다가 한 100개 정도 강의를 틀어놓고 그냥 그거 동시에 듣자. 여기서 하는 말도 듣고 여기서 하는 말도 듣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좀 건지는 게 있지 않겠냐? 혼자 놀면서 만화책 보면서 여기다 강의 이렇게 막 띄워놓고서 100개 정도 강의를 동시에 막 듣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나는 100개의 강의를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내 시험 성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 주식을 여러 개 가져가서 백화점 매매를 한다는 개념은 결국에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니야, 나는 종목을 여러 개를 가지고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그 100개의 종목을 관리를 해보겠다. 백화점 매매를 하는데 하나하나의 종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좀 모순이 있어요. 어차피 최선을 할 거면 좀 집중하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100개는 인간의 능력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초보자가 10개를 하기에도 벅차요. 5개를 하기도 벅차고 하나의 주식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100개를 동시에 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나 초보자인데 돈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솔직히 좀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그래 내가 초보자야? 그러면은 하나라도 주식을 좀 제대로 핸들링해서 관리해서 버텨서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경험해보자, 배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수익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여기에 금액을 좀 더 키우고 2개를 하게 되는 거고 3개를 하게 되는 거고 또 3개도 금액을 점점 키우고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수익도 처음에는 뭐 1,000원, 뭐 2,000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1억, 2억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금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쫙 분산을 해서 나는 그렇게 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한번 좀 나의 미래를 배팅해보자. 이런 생각이라면 솔직히 로또 사는 게 낫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좀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주식을 이제 주식 신생아일 때 주변에서 이제 고수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 다가 아니잖아. 당신은 캔들도 볼 줄 알고 차트도 볼 줄 알고 재무 분석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관리하는 노하우도 있을 거고 당신만의 경험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쳐버릴 수가 있느냐 반발심 같은 게 좀 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용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심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기법보다 신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잔소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 뭐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몇 종목을 하느냐,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고 몇 퍼센트의 매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해진 그런 기법 같은 것들보다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그 마음속은 사실 이제 욕심은 비워내고 균형 잡힌 그런 사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얼굴 보면서 잔소리를 했는데 여전히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니스트와 주식 비법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거기서는 실제로 매매를 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디테일한 팁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도 마인드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 외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니스트와 주식 비법이라는 채널도 같이 구독해 두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